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역사 해설사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자유수호와 반공투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 흘리며 희생했는지 그 이야기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3년 1개월 이틀 동안 1129일이었어요. 이 적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자유 수호를 위해서 전사한 군인들이 27만 명입니다. 27만 명.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자, 6.25 전쟁 개전 초기에 가장 최초의 교전은 육지가 아니라 해상에서 일어났어요. 해상. 자,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애들 되게 열광합니다. 아이들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 동해상에서 야암을 틈타서 한 척은 여기 옥계 쪽에 우리 주말이면 여기 북적북적 되죠. 사람들이 놀러 간다고 또. 이 정동지 옥계 방면에 이 북한의 괴선박이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3천여 명의 무장 게릴라 대원들이 상륙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거 완전 난리가 났죠. 소탕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전투함이 딱 한 척이 있었어요. 백두산함이라고. 그게 지금 진해항에 지금 딱 한 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해항에 있었던 백두산함 PC-701 백두산함 추락명령을 이제 내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괴선박을 소탕하고 여기 상륙한 한 3천여 명의 무장 특수 게릴라 적들을 소탕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보니까 장기전을 생각하고 한 20여일 정도 식량군을 준비하고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놀라운 것은 이 한 척이 부산항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습니까? 안테나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냥 여기 옥계 지역에 괴선박이 출현해서 3,000명이 들어왔다는 얘기만 알고 얘들을 소탕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 걸리겠죠? 그러나 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정작 이 1000톤급의 소련 수송함 600여 명의 무장 게릴라 대원들이 타고 있었어요. 목적은 부산항 점령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대로 무혈 입성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유엔군 들어오기도 전에 전쟁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린 전투입니다. 대한의 해전이에요. 그 주인공이 백두산함이에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보유한 바로 군함이 되겠습니다. 이게 6.25 발발 2달 전에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에 와요. 그리고 성금을 모아주신 국민들한테 감사하다고 한 달 정도 투어를 하고 투어를 끝내고 진해항에 딱 들어온 때가 6월 24일 밤 11시 반이었어요. 하루만 늦게 와도 어떻게 됐겠어요? 끝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지난주에 진해항에 다녀왔어요. 진해항에 이 PC-701 백두산함이 출항했다고 하는 그 장소에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여러 잘 돼 있더라고요. 또 한주호 준이 또 기념공원도 돼 있고 아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아주 진해항에 아주 여러 군데를 제가 다 탐방하고 왔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표지판이 하나 있었으면 금상첨화인데 그건 없더라고요. 자, 이게 제가 원본 사진을 찍었어요.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 아니라 당시에 싸우셨던 그 역전의 용사들 다 돌아가시고 몇몇 지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이분이 누굴까요? 아니 손원희 제동 여기 안 계시죠. 이 최용남 중령 함장이시고 60여 명의 승조원들을 단체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6.25 발발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분이 누굴까? 이분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초청해서 집회를 열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신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93세입니다. 어르신 실례가 되겠지만 1시간 반 정도 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잘 안 나가요. 연세가 되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불러도.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생애의 마지막 강연일 거야. 응? 그래서 오셔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세한 내용을 해주시는데 2시간 반을 강의해 주셨어요. 2시간 반. 너무 죄송하지만 감사했어요.
그 일산까지 제가 모셔다 드렸습니다. 책에서 제가 접할 수 없었던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얘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느낌이 막 전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다 들었습니다. 옆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십자가 있고 옆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항상.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출항명령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요? 목표는? 옥계로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남아하고 있는 괴선박의 실체는 전혀 몰랐죠. 근데 올라가다가 이게 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울산 쪽 있죠? 울산 앞바다 쪽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저 수평선 끝에 검은 연기를 휘날리며 나무로 내려가는 선박 한 채가 포착이 된 거예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참 이상한 거죠. 참 저게 뭘까? 한번 저기 우리가 가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막 추격을 합니다. 3시간 동안을 따라다녀요. 너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국적이 어디냐? 아무리 수신호를 보내도 응답이 없어요. 그 나중에 상부에 보고하니까 이건 북한에서 온 괴선박이다. 발포 명령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이분의 증언 중에 핵심은 이 검은 연기를 휘날리며 나무로 내려가는 정체불명의 선박을 봤을 때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그곳으로 가서 어떤 배인지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요 당연한 것 같이 생각되지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빨리 올라가서 저걸 소탕해야 되는 상황인데 언제 저기 수평선이면 적어도 2시간까지는 가야 된다고 확인하는데 아니 1시간 바쁜데 언제 거기 갔다 확인을 해야? 응? 그런데도 끝까지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3시간을. 이게 하나님의 계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응? 그냥 지나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분은 이때부터 참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아주. 그리고 이북에서 내려오실 때 그 당시 보니까 20세 그 청년의 나이잖아요. 그때부터 역사 선생님이었어요. 아마 현존하는 최고령 역사 선생님 최영석 선생님일 겁니다. 이분이 이때 직급은 가판 소위였어요. 가판 사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소위 계급입니다. 상부의 발포 명령이 떨어지면서 교전이 벌어진 게 6월 26일 자정 12시 30분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되겠어요? 절대로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 국군들이 우리 해군이 얼마나 정신력이 투철한지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쏘는데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이거를 끌고 올 때 돈이 없어서 포탄을 100발만 가져왔어요. 한 번도 실전 사격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밤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계속 빗나가는데 이 국민의 세금인데 이 아까운 포탄이 자꾸 막 빗나가. 그래서 최영남 중령의 결단은 근접사격이다. 한 1km까지 가서 마주보고 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이제 너 죽고 나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싸우는데 야 얼마나 잘 싸웠는지 이 포탄이 발사와 함께 이 마스트함 그 조타실을 정확하게 명중을 했어요. 우리가 먼저. 그래서 완전히 박살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시간 뒤인 새벽 1시 35분에 적함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침몰하게 되었어요. 울산 앞바다에서. 그래서 600여 명의 무장 게릴라를 태운 1000톤급 소련 수송함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쯤 되면 박수를 쳐야 되니까. 대한민국을 살린 이거 영화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런 걸 영화 만들면 대박인데. 천안함보다도 더. 아예 천안함 비교 안 돼. 이거는 이긴 건데. 대한민국을 살린 전투예요. 응? 이거를 다 봤던 분이 바로 최영섭 선생님이에요. 그냥 수백 명의 무장한테 도열하고 있는 걸 눈에서 다 본 거예요. 이분은 이제 자기가 없더라고요, 어르신. 내가 이 대한해전뿐만 아니라 6.25 전쟁 3년 동안의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부터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다 경험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참 뭉클한 장면이죠. 두 분이 전사를 했어요. 뭐 저기 가만히 있겠어요? 막 응사 사격을 하니까 전병익 중사, 김창 하사 사진이 이렇습니다. 전병익 중사는 저 포탄이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데 증언에 의하면 이 가슴 거의 통째로 이렇게 날아가 버렸어요. 허파가 벌렁벌렁 되면서 정말 그 가판 위에 피가 아주 유혈이 낭자한
아주 굉장히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김천을 와서는 저 파편이 이렇게 복부를 관통하면서 창자가 밖으로 다 쏟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식당으로 두 사람을 급히 후송을 해서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군의관이요 파도가 또 많이 치죠. 피를 보니까 계속 구역질 나니까 미군들 왜 시레이션 있잖아요. 깡통을 목에다가 철사통으로 엮어가지고 수술하다가 구토하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여기다 구토하면서 수술하라고. 그러면서 수술을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지막 외쳤던 말이 뭐냐. 적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함은. 본인들이 죽어가면서도 적함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를 묻는데 그때 외쳤던 말이 뭐예요? 이 최영석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적함은 침몰했다. 너희들은 살아나야 된다. 정신 차려. 너희들 살아나야 돼. 근데 못 살죠. 두 분이 똑같이 외쳤던 외마디가 뭐예요? 대한민국. 점점점.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대한민국. 이 두 분이 그렇게 해서 아주 장렬하게 희생한 겁니다. 이분들의 바로 흉상 바로 기념비가 부산에 가면은 중앙공원인가요? 거기에 한켠에 잘 모셔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 5월 30일에 우리 최영석 선생님 자택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못다한 내용들을 제가 자세하게 인터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어디 밖에 나가서 강연은 못 하세요. 근데 집에 찾아오는 거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이분의 그 못다한 내용들, 책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이제 구술 인터뷰 내용은 영상 자료는 없어요. 93세기 때문에 언제 세상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5월 30일. 저와 함께 한 두 분이 그 카메라를 들고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근데 TO는 5명입니다. 선생님이 5명까지 들어올 수 있대요, 방 안에.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두 분 오시면 5명까지는 다 되니까. 오면은 일산에 맛있는 냉면집, 거기 가서 맛있는 냉면을 대접하겠대요. 근데 우리가 대접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아시고, 여기가 은평구 증산동 저희 하늘교회에서 이 당일날 10시쯤에 출발할 거예요. 아침 10시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들을 살아생전에 눈으로 직접 만나는 거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책으로 접하는 거랑 전혀 달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한번 5월 30일, 이런 내용들을 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정들. 자, 뭐 이런 내용을 제가 많이 얘기했죠. 낙동강 방어선 격전지 240km 전역에 다 위기였고 다 격전이었지만 특히 3.28고지는요 한번 꼭 가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군 유해 발굴이 2000년에 시작을 했는데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했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세요? 저는 항상 답을 주고 질문합니다. 3.28고지. 3.28고지입니다. 아니 전방에 고지, 고지 전투 그 현장이 아니라 아니 생뚱맞게 낙동강 방어선에 7곡군 외관이거든요. 국군 유해 발굴을 왜 여기 남쪽 한참 밑에서 이거를 삽을 파나 그랬는데 많이 죽었거든요. 여기 뚫렸으면 그냥 대구 점령이고 부산 점령은 시간 문제예요. 나중에 이게 낙동강 방어선 전투 끝나고 올라가니까 요 조그만 이 야산에 시신이 몇 구가 널브러져 있었냐면 3,000구. 3,000구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특히 여기 7구 능선 위에는 2,000구.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저도 직접 뭐 여러 차례 가봤지만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조금 해. 그냥 걸어서 그냥 한 바퀴 도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다음에 워카 제가 한번 아니면 저기 등산화 신고 올라가려고 그래. 한번 올라가서 당시 한번 그 느낌을 좀 느껴보려고 그래요. 저 7부 능선 위에가 안방구조예요. 흙이 없어, 흙이. 근데 그 안방구조를 어떻게 지킨지 아세요? 우리 국군들이 사람 시신들을 쌓아서 인간 참호 벽을 만들어서 체감온도 45도. 45도. 부상병보다 일사병으로 쓰러진 미군들, 우리 군인들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 코를 정말 진동케 하는 이러한 시신 썩는 냄새들을 다 참아가면서 어떤 증언은 밥을 먹고 있는데, 주먹밥 먹고 있는데 저 포탄이 떨어져 인간 참호벽이 폭발을 해. 주먹밥에 살점, 피떡거리 이런 게 튕기고 막
세상에 그런 생지옥이 없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밥을 먹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박형수 선생님의 증언은 지금도 저 꼭대기에 69년 전에 있었던 나무가 그대로 있대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대낮에 바람 부는데 뭐가 살랑살랑 흔들러더래요. 사람의 창자입니다. 사람의 창자. 어떤 나무에는 팔뚝이 걸려 있어요. 어떤 나무 가지에는 다리가 걸려 있어요. 다리가. 이 포탄이 떨어지면 시신이 여러 차례 폭발을 하니까 나만 알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이제 기가 막힌 생지옥이었다라는 거죠. 요런 3289지 이런 중요한 장소에 저는 안타까운 게 이거를 설명해주는 안내판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이걸 꼭 해야 됩니다. 다부동 전투의 영웅입니다. 우리 이덕빈 할아버지 93세. 적 로켓포가 박격포죠.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 치명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심장을 비껴가서 살아났어요. 이경수 선생님은 적 탱크를 때려잡겠다고 10명이 일종의 자살 특공대예요. 적진 앞으로 나가다가 본인만 살고 9명은 그 자리에서 장렬하게 산화하셨어요. 예. 이 할아버지는 여기 뭐가 이렇게 툭 들어가신 거 보이세요? 응? 안 보이시는가 보다. 여기.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탐방 갈 때 쓰는 건데. 여기 보시면, 예. 움푹 패였죠? 여기 약간, 예, 여기도 좀 있습니다. 살짝 보시면. 총알이 이마를 관통해서 뚫고 나갔어요. 예, 다부동 전투에서. 그 결과, 언어 장애를 안게 되셔서, 이 할아버지 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늘 외롭게 하루하루 그냥 사시는 분입니다. 말도 어눌하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해. 근데 이 사연을 하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 이 종로에 무슨 식당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인데 지금은 모이지도 못해요. 건강들이 안 좋아서. 제가 몇 차례 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등포 어느 식당인데 요 왼쪽에 계신 할아버지 김수근 선생님이에요. 지금은 93세입니다. 이게 3년 전에 찍은 사진에서. 예, 더하기 3을 해야 돼요. 93세. 대구 팔공산 전투에서 파편을 36군데를 맞은 분이에요. 옆에서 포탄이 떨어지면서 죽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박능하 선생님은 다부동 전투에서 적과 백병전에 의해서 싸우다가 아주 그냥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기셨어요. 그래서 이 대검으로 적과 싸워서 정말 영화에서 보는 그러한 장면 있죠? 상대를 막 그냥 칼로 막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많이 적을 막 소탕하는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인데 이분도 지금 말이 어눌해요. 지금. 이런 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외롭게 지금 하루하루 뭐 드시는 것도 변변치 않죠. 그래서 어르신들 뭘 좋아하세요? 그러면 꼭 영등포에 무슨 보신탕 집이 있어요. 예, 거기 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할아버지 박능하 선생님이에요. 아까 김수근 선생님. 몇 분의 우리 인터뷰 증언을 소개할게요. 다부동 전투의 영웅들입니다. 여중구 선생님은 중년층도 그렇고 초중 고등학생도 그렇고 다부동 전투 아느냐? 뭐예요? 그런다는 거죠. 월남전 아느냐? 전부 다 안다고 손든다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월남전을 아는데 다부동 전투를 나라를 세운 다부동 전투를 모르고 월남전은 우리나라 전쟁이 아닙니다. 외국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재춘 선생님 고지 공격하면 그 죽는 거 알면서도 명령 복종이라 그러죠. 이 순종이 아니고 죽어도 올라가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거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 다부동 안 지켰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한 달 가까이 잠도 못 자고 전투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말이죠. 네. 여러분들 제가 거의 다 만나봤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어르신들과 함께 다부동 전투 한번 일일 탐방을 같이 간 적이 있어요. 10년 전에 갔었어요. 그래요? 10년 전에 아유, 그래. 오래전에 가셨네. 이분들 아마 또 몇몇 분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다부동 전투 참전조례 회장님 이덕빈 선생님이에요. 아까 우리 탱크 잡겠다고 나섰던 분 이경수 선생님. 네. 이분은 한번 제가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이 인천에 사시거든요. 연세가 이렇게 90이 넘었는데도 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하십니다. 택시 운전사예요. 아까 얘기했던 3289지의 영웅 박형수 선생님이에요.
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8월 1일 낙동강 방어선 격전지 탐방을 하려고 해요. 5군데. 울산의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 좀 대상으로 목사님이 좀 가이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케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도 그날 뭐 일정이 없어서 8월 1일 하루 종일 다부동 전선 탐방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6.25 특강을 하려고 해요. 8월 1일. 참 괜찮은 일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칠곡의 호국평화 기념관 여기 많이들 가는데 여기 건너편을 주목하세요. 건너편의 양목면 지역이 바로 6.25 때 융단 폭격의 바로 장소입니다. 네, 이런 거 설명해 줘야 돼요. 칠곡의 외관철교 꼭 가야 되고 3289지 있죠? 삼천구의 시신이 뒤엉킨 곳. 국군 유해 발굴 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곳입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 당연히 가야 되겠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 이거예요. 다부동 전승비, 볼링 앨리 승리 기념비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최초의 한미합동 작전 바로 볼링 앨리 전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 탱크 14대를 격파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런 장소도 한번 꼭 방문도 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전에 갔더니 여기가 대전의 시청 옆에 보라매 공원이에요. 보라매 공원에다가 다행히 3년 전에 이 호국 영웅비를 세웠어요. 한 1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왜 세웠을까? 대전을 지키려고 미군이 몇 명 전사했을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이런 걸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데 나라를 지키다가 싸우다가 희생한 분들을 기념해야지 뭐 엉뚱한 사람들 기념할 게 아니라 818명이 죽었어요. 미군들 818명. 그리고 50년 7월 20일에 대전은 빼앗기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나무로 퇴각한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켰지만 뭐 어떻게 탱크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재간이 없잖아요. 818명의 미군들이 여기에서 피를 뿌리며 죽은 거예요. 이거를 3년 전에 세우면 말이 됩니까, 이거를? 최근에 그래도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서 제가 직접 찍어봤습니다. 국토의 90% 다 빼앗기고 10%만 남은 게 바로 낙동강 방어선 전투죠. 이게 확대한 그림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만 소개하면 여기가 바로 마산 전투의 격전지예요. 사람들이 이런 외관 전투, 뭐 영천 전투, 포항 전투 뭐 이런 거는 들어봐서 좀 가닥이 있는데 잘 모르는 게 바로 마산 방어선 전투예요. 그런데 이때 마산을 우리가 만약에 저에게 빼앗겼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적이 들어오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 몇 사단이죠? 적? 인민군 몇 사단? 6사단인데 6사단은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거는 서울이 이렇게 적의 수중에 3, 4일 만에 빼앗기죠. 내려오는데 한쪽으로 이 천안 지역에서 아니 전라도 쪽으로 갑자기 엉뚱한 길로 이렇게 빠지는 적 인민군 사단이 있었어요. 그 실체를 우리는 한참 동안 몰랐어요. 그게 바로 6사단입니다. 아니 6사단이 왜 일로 안 내려오고 일로 내려왔을까? 혹시 아시는 분? 이렇게 해서 마산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온 건데 팁을 하나 드리면 배후에 스탈린의 지령이 있었어요. 스탈린의 목적은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장기화시켜서 중공군이 어차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군과 중공군의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6.25 전쟁을 질질 끌기 위한 생각으로 차 있었는데 아니 생각보다 서울이 빨리 점령이 됐네. 어느 전쟁이든지 수도가 함락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야 이러다가 전쟁 빨리 끝나면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적 사단을 이합집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싸운다고 하는 이 방어산 사단은 완전히 국공대전의 영웅들이거든요. 전국을 누비면서 이 중국 전역을 발로 막 누비면서 싸웠던 역전의 용사들인데 이 6사단을 이쪽으로 뺐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단도 아니고 6사단의 방어산 사단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신앙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스탈린의 이 판단과 이 결정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려고 적들을 혼란케 해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거 똑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7월 30일에 여기가 진주인데 진주가 저게 수중에 함락되면서 미군은 그때 발칵 뒤집힙니다. 아니 육사단을 그렇게 눈 씻고 찾았는데 못 찾았거든요. 근데 7월 30일이 되어서야 진주가 함락됐을 때 얘네들의 정체가 뭐냐 육사단이라는 걸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었던 미군들은 여기도 막 하루 만에 일로 막 특히 25사단 병력을 어떻게 하루 만에 다 이걸 빼돌립니까? 이런 기적과 같은 대이동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해요. 자, 이게 마산 방어선 격전지 지도를 확대하면은 여기가 이제 부산이고 여기가 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진주예요. 그 가운데 이 중간지대가 바로 치열했던 격전지 현장이에요. 그 가장 마지노선이 요겁니다. 요 축선이에요. 진동리, 그다음에 서북산 유명합니다. 그다음 여항산, 중암리 요 라인이 마산을 지키고 부산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실상 마지노선이에요. 오늘날 2019년에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은 이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역사라는 건 오늘을 비추는 창이고 거울이란 말이죠. 또 어떻게 이러한 절체절명상에서 이 나라를 지켜냈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 한번 갔어요. 격전지에 중요한 그 장소를 선정해서 그 민간인으로 구성된 전투 흔적 발굴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입을 했거든요. 그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민간인들 신분으로 전투 흔적을 발굴하는 그런 이제 팀이 있어요. 마산에 계시는데 다 연세들이 80이 넘었어요. 할아버지들이 그 일을 지금까지 한 4, 5년을 해오셨는데 저도 가입을 해서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제가 탄피를 6개를 발굴했습니다. 탄피를. 제가 갔던 곳은 여기에요. 여기. 고사리 보이죠? 고사리 지점 이쪽에. 여기 아주 치열했던 곳이에요. 여기에 가서 오후 내내 땀 비지비지 흘리면서 막 찾아냈는데 6개를 찾아냈어요. 이거는 M1 탄피 2개예요. 제가 찾아냈다고 기념으로 찍은 사진. 장갑 끼고 하는데. 장갑 끼고 해야죠. 이게 하다 보면 막 소리가 들려요. 이 탄피 소리가 딱 찍혀서 띡띡띡띡 소리가 나요. 흙은 그런 소리 안 나는데 그 여기 파라 그러면 막 파는 거 두더지처럼 나오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직접. 그리고 요거랑 칼빈총 탄알 2개, 그다음에 따발총, 인민군 따발총 탄환 2개를 발굴했어요. 이 산에서 따발총이 나온 거는 처음이라고 그래. 발굴 팀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큰 공헌을 하고 왔습니다. 그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따발총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여기가 아주 그 피야간에 굉장히 접전이 벌어졌던 곳을 증명해주는 자리거든요. 이 따발총 탄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여러 번 뺏고 또 빼앗기고 뭐 이게 계속 양상이 계속 이렇게 며칠 동안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미군들 참호도 있고 뭐 탄피도 있고 심지어 최근에 수류탄 2개도 발굴됐어요. 미군 수류탄. 여기 들어보니까 무겁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70mm인가 그 무관동총. 아니 포탄. 오래된 녹슨 그 포탄 하나가 발굴돼서 무게가 궁금해서 들었더니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수류탄도 진짜 무거워요. 생각보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산에서 저쪽 보니까 서북산이 보이고 저 올라가면 여항산이 있어요. 여항산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서북산이고요. 여항산 보이세요? 이게 가장 치열했던 곳인데 여러분들 여항산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른 이름이 있어요. 갓데미산. 미국 사람들이셨어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욕할 때 쓰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갓데밋. 우리로 말하면 뭐죠? 제기랄. 이 산의 이름은요, 제기랄산. 왜 미군들이 제기랄 이름을 붙였을까요? 여기서 하도 고전을 했거든. 많이 죽기도 하고 부상당하고. 에이, 갓데밋. 제기랄.
그래서 이 산이 이제 다 대미산이 된 거예요. 뭐 다른 뭐 학설도 있지만은 예, 그렇게 해서 졌다는 게 거의 뭐 정설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까 손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어제 손 대표님하고 이렇게 좀 일정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마산 전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장하정 군사 전문가 예비역 중령이십니다. 이분을 초청해서 2주에 걸쳐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6월 13일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오전밖에 시간이 안 되신다고 해서 마사 방어선 전투 이거를 자세하게 2시간 동안 제가 궁금하거든요. 또 저는 또 가야 돼. 또 탐방을 또 거기 발굴하러 또 가야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서 또 이걸 또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6월 13일 또 6월 27일은 제가 또 최근에 갔었던 강원도 동부전선에 무슨 도솔산 전투니 대욱산 전투, 가칠봉 전투, 김일성 고지 전투, 모택동 고지 전투, 피해 능선 고지 전투, 단장의 능선 고지 전투 다 몰려 있거든요. 이 고지 전투를 패키지로 딱 묶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예? 이분은 이거를 연구하신 분이니까 한번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하루에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걸 소화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텀을 두고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마산의 격전지 그리고 강원도 동부전선을 다녀왔습니다. 수많은 국군과 미군 장병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6.25 전사를 자세히 아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6.25 전쟁 69년을 맞이하면서 잊혀진 전투가 되어버린 마산 방어선 전투와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전개되었던 여러 고지전 전투를 숨겨진 이야기들을 알리고자 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참석하실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대하시고 여러분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될까? 이렇게 싸워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의 되새기고 다시금 좀 애국심도 고취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알고 자유수호를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좀 결기를 다짐하는 또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실 거죠? 네. 많이 여러분들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네. 영상이 나온 여기입니다. 네, 여기서 합니다. 네. 자,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쉬는 시간 없이 12시 전에 끝내겠습니다. 이게 서울 수복과정에서 전사한 미군 시신을 보고 있습니다. 많이 돌아가셨죠.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경기도 양평역대 지평리입니다. 예, 지평리 참호에서 적과 싸우다가 이렇게 전사한 미군 아니면 프랑스 군인입니다.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프랑스 군인이 그렇게 아주 용맹하게 싸웠다고 그래요. 우리 가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지평리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어디냐? 안양입니다. 안양에 그 교전 중에 여기 쓰러져 있는 미군은 전사한 군인이에요. 적 탄 안에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예, 안양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사진을 모르면 안 되겠죠. 강원도 횡성에 갔더니 이 정확한 바로 이 지점에서 중공군들한테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우리 국군이 몇 명이 여기서 괴멸에 가까운 학살에 가까운 전사를 당했어요. 몇 명이 여기서 전사했을 것 같아요. 혹시 강원도 횡성 전투 들어보셨어요? 잊혀진 전투입니다. 이거는 10,000명이 여기서 전사했어요. 10,000명이 여러분들. 이쯤 되면 여기 여러분들 이거 추모하는 기념비가 있어야 되겠는데 최근에 물론 있긴 있는데 한 20여 년 전에 그때 이분들도 많이 희생됐어요. 극적으로 살아나신 웨스터라는 할아버지가 여기 와서 아무것도 없잖아. $400 주고 제발 좀 추모비 좀 세워달라고. 그 이분의 유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400면 얼마예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40여만 원 되나요?
그 돈 가지고 추모비가 1m도 안 돼요. 조금 해. 그것도 이게 못 찾아. 어떻게 찾았는지 저도 참 기적이야, 이게. 가다가 뭐가 하나 조그만 게 있길래 닦았어. 그러다가 거기에서 보니까 야, 이게 정확한 지점을 알려주는 추모비가 있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갔어요. 가니까 이건 이제 최근에 세워진 다 도로들이니까 그 당시엔 도로가 없었죠. 완전히 계곡 사이에 코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가신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누가 거기다 국화를 갖다 놨는데 국화가 한 6개월 지난 것 같아요. 6개월. 이때가 제가 6월 갔거든요. 호국 보훈의 달인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의 소중함을 알겠어요. 응? 그대로 있어요. 그럼 저희 목표 삼죠. 역사문화원에서 목표 있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게 전국에 널려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전수조사해서 하나하나씩 세워야 돼요. 그렇죠. 최근에 어떤 분이 미국 갔다 오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게 맞아. 미국은 어떤 나라냐? 동상의 나라래, 동상의 나라. 딱 들어오지 않아요? 미국은요, 무슨 역사든지 짜잘한 것도 다 잊지 않고 기념을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 바로 거기서 힘이 있는 거죠,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된 이유가 벌써 정신이 나는 거예요. 조그만 것도 다 기념을 해. 천을 주고 동상도 세우고. 우리는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할아버지 와서 $400 줄 테니까 제발 키워라. 이게 뭐야, 대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실태들을 잘 아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잊혀졌던 역사들, 우리나라의 자율수를 꼭 6.25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념하고 알리고 동상도 세우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야 되겠죠?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같이 또 우리가 또 답사도 가고 탐방도 가고 여러 형태의 방법으로 알리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구청인가? 그런 데서 계속 민원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동부전선의 고지전투 많은 전투가 있었는데 한번 만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그 동부전선에 이게 펀치볼이라고 해요. 펀치볼. 우리나라에서 시래기가 제일 잘 나오는 곳, 그리고 아주 최고 품질의 시래기가 나오는 곳이 양구의 펀치볼입니다. 해안물처럼 돼 있어요. 여기가 해안면이 해안면. 해안이란 무슨 바다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뜻입니다. 이게 펀치볼을 중심으로 이런 수많은 고지 전투가 있었어요. 우리 유명한 피해 능선, 단장의 능선, 모택동, 김일성 고지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고지 이름을 모택동, 여기 김일성 고지라고 누가 지었을까요? 혹시 우리나라 군인이 졌어요. 맞아. 우리나라 군인이 졌어요. 누가? 그것도 보통 일반 군인이 아니라 귀신 잡는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 다음에 오시는 장하정 우리 군사 전문가 그분도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원들이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데 저 고지 이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지 이름을 명명을 한 거예요. 모택동 고지다. 그리고 여기는 김일성 고지다. 왜 이렇게 이름을 줬을까요? 응? 그렇죠. 맞아요. 적에 대한 이 적개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뭐라고 줬을 것 같아요? 김정은 고지. 그러겠죠. 요즘 같은 문재인 시진핑 그런 세력들을 다 이렇게 해서 적진 않고 이렇게 싸워서 물리친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제가 6월쯤에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잠깐 먼저 이게 제사 땅굴도 있어요. 어디 있죠? 을지전망대 여러분들 꼭 가보셔야 되고 을지전망대에서 차를 타고 한 20-30분을 좀 한참 가야 돼요. 그러면 저 제사 땅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 글자가 뜯어졌는데도 보수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제가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 계시는 분이 누굴까요? 제 사땅굴을 발견하신 이진삼 장군입니다.
저분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갔어요. 또 인터뷰도 하고. 이 어르신 연세가 83세입니다. 하루에 발차기를 100개 한대. 지금도. 이분이요. 어떤 분이냐. 우리나라 사실상 유일의 응징 보복 작전의 영웅입니다. 예, 1967년에 한 해 동안 북한의 무력 도발이 118번 있었어요. 수시로 그냥 들락날락해요. 주전선 넘어와서 막 중령 개그 막 쏴 죽이고 막 목 따가고 뭐 그날 그 해는 정말 험악했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당하기만 하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내가 가서 응징 보복 작전 하겠다고. 야,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가지고요 1차, 2차, 3차까지 가서 적을 33명을 사살하고 왔어요. 네, 그 책이 있습니다. 가서 전에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모시고 특히나 제사 땅굴 그 발굴하게 된 과정도 궁금하고 해서 또 여기에 동부전선에서 21사단장으로도 계셨고 또 군사령관으로도 계셨고 아주 굉장한 활약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또 저에게 한번 모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진삼 장군님 초청 한번 집회를 열려고 그러니까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에 우리 신중철이라는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신중철이 와서 동부전선에 저 북한에서 땅굴을 파고 있다. 중요한 기밀을 알려주죠. 그래서 그때부터 7년에 걸쳐서 땅굴을 추적한 끝에 발견한 거예요. 땅굴이요 지하에 145m입니다. 이 기적이죠. 이분이 참 나중에 이 땅굴을 발견할 때 그 이야기가 아주 기가 막혀요. 1, 2, 3 땅굴은 발굴 과정에서 우리 국군들이 많이 희생돼요. 목함질에 막 밟아서 막 터져서 죽기도 하고 부상당하기도 하고. 근데 이때는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이분이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런 내용들도 책에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 주변의 나라들 중에 여러분들 공산화가 안 된 나라가 없어요. 다 죄다 공산화됐어요. 유일하게 변방에 붙어 있는데 조그만 나라인데 아직까지 공산화가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로 존속되고 있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예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이게 무엇을 설명할까?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철저한 반공투쟁을 했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존속이 된 거예요. 우리 몸에 항암 기능이 없으면 여러분 다 병들어서 죽습니다. 이 항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반공이란 세력들, 이 반공 수사들, 반공의 이러한 영웅들이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 갔다 왔더니 나이 지긋한 분이 묻더래요. Do you know the famous Lee?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대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유명한 사람 리가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인데 정작 한국 사람은 모르더라는 거죠. 그 훌륭한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잊혀진 영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게 어딘지 아시는 분? 이런 탐방은 이제 네거티브 탐방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탐방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가야지. 왜곡된 역사의 현장을 다 취재해야죠. 제주도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서울 성북구. 4.19와 관련있죠? 그렇죠. 네, 수유동에 있는 4.19 민중묘지예요. 근데 가장 그 센터에 잘 보이는 곳에 이 딱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앞에 누가 있어요? 경찰들이 무기를 들고 여기 보는 우리 국민들이 쓰러져 있는 장면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조형물이 딱 있어요. 독재자.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승만이 어떻게 독재자입니까? 그 이승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지금도 이렇게 냉혹하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뭐 이거 한번 정리해봤는데 뭐 안 좋은 욕들은 다 있어요.
칼을 품고 춤추는 늙은 고집쟁이. 미국에서 한 얘기죠. 독재자, 심지어 똥도 있고, 뭐, 사기꾼, 원유, 안 좋은 말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바로 보는 이 관점을 갖는 것이 국민 통합과 그리고 국가 발전의 필수인데, 우리는 어때요? 국론 분열. 장난 아니죠? 1년에 국론 분열로 나가는 뒤치다거리 비용이 거의 200조에서 250조. 프랑스의 연구소에 의하면 300조라고 그래요. 우리 1년 국가 예산이 거의 뭐야? 얼마죠? 400조 되죠? 근데 국론 분열 뒤치다거리 비용이 200조가 된다라는 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무엇을 말하느냐? 국민 5천만 많지도 않은 숫자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구심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구심점이 뭘까? 국가가 아니죠. 국가에 대한 정체성. 이 국가에 대한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역사를 아는 바로 정확한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역사를 같은 관점에서 같이 통찰하고 이해하는, 그래서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국민이 하나가 될 때 국론이 흩어지지 않고 분열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이 사람은 다 달라.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특히나 현대사회, 근현대사의 역사는 여기 최악인데, 근현대사의 그 중심축이라는 이승만에 대한 그 관점이 완전히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 자국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게 뭐 이런 나라 선진국가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역사부터 바로 잡아야지. 여러분, 이게 올바른 역사가 형성의 큰 걸림돌. 이승만에 대한 이 걸림돌을 제거해 줘야만 이 나라가 미래가 있어요. 특히 7가지입니다. 여기 7가지 하나하나 제가 책에다가 다 답변을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만 독재자냐? 아니죠. 남북 분단의 원인이 이승만 때문이다. 스탈린과 김일성 때문이죠. 제주도 양민 14,000명을 학살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특히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 6.25 때 한강교를 폭파하지 않았느냐? 또 서울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연맹들을 학살했다? 이런 내용들도 아주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득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제가 후반부에 이승만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얘기를 저는 이 자유수와 반공투쟁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 현대사에, 근현대사에 이승만 누구냐? 5단계로 나눌 때 각각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구한말 때는 뭐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의 비전을 보는 시대의 성각자였어요. 대한제국 독립보전의 중심 역할을 했어요. 두 번째, 일제시대 때 시작, 화려해방을 가져온 구국 지도자예요. 우리 이거 무슨 소리인가 의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외교 노선에 의한 독립운동 이분이 했잖아요. 그 결과 카이로 소련이 나중에 체결되고 뭐 등등. 사실 이분의 그 외교 노선에 의한 독립운동이 결정타였어요. 간도에서의 무장투쟁에 의해서 독립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해방이 온 게 아니라. 이런 일제시대 때 이런 내용들을 대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요, 그 이승만에 대한 이 반감이 거의 뭐 초토화까지 됩니다. 우리는 일제에 대해서 뭐 독립운동했다 그러면 뭐 일단은 다 훌륭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일제시대 때 이승만의 그 지대한 역할을 얘기해주면요, 여기서 깜빡 죽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무장이 해제돼서, 특히나 가장 중요한 이 건국과정 얘기할 때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쫙 흡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하죠. 해방 이후의 건국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건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건국 이후에 거의 한 5년 동안 제주 4.3, 공산폭동입니다. 여수 14연대 반란입니다. 용어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여수 14연대 반란, 그래야 정확한 거예요. 실체가 정확하잖아요. 여순 반란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순 뭐
여수 순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수에 있는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켜요. 남로당원들, 공산주의자 일으킨 폭동이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죠. 6.25도 코리아노, 한국전쟁, 그러시고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되고 6.25 남침전쟁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건국 초기와 6.25 전쟁, 공산화위기에서 나라를 지켜낸 호국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6.25 이후에 선진한국의 기초를 세운 부국 대통령. 이승만이 없었다면 박정희도 없는 거예요. 다 기초를 닦아주신 분이에요. 자, 오늘 이 부분이 자, 우리 기독 공부해 보면은 1952년 자료예요. 당시에 한국교회에 이게 바로 입장이었어요. 우리 대통령 독재자가 아니요. 신앙자이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한다. 예배드린다. 그리고 감옥전도제, 종군 목사제, 좋은 제도는 다 만들었다 이거죠. 우리 대통령은 한 가지에만 독재자다. 어디에? 공산당 토벌에만 독재자다. 정확한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는 추호의 양보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그리스도화를 기도하고 힘쓰는 여배는 여러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단체들은 한국의 영도자는 1대, 2대, 1000대, 만대 크리스찬 대통령이 개개 승승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기독교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여 이 나라의 하나님의 석복, 큰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대한민국의 영구하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글을 기독 공부에다 실은 거예요. 여기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공산당 토벌에만 독재자다. 이분을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던 미국의 군 장성들의 얘기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크 클라크 유엔 사령관 이런 얘기했죠. 나는 지금도 한국의 애국자 이승만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반공 지도자로 존경한다. 왜 존경하는지 이유가 딱 나오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반공 지도자다. 이승만 대통령은 강인한 반공 투쟁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때로는 미국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주장을 내세우는데 결코 비굴하지 않았다. 당당했다 이거죠. 그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허수아비 지도자가 결코 아니었다. 그는 아시아인이었다. 강력한 지도자였으며 그에게는 빛이 있었다. 요컨대 그는 아시아의 별이었다. 이승만은 지혜롭고 존경할 만한 애국자다.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뭐처럼 작아져요? 소년처럼 작아진대요. 항상 가깝게서 부르면 경무대 가면 늘 하는 질문이 뭐예요? 너 학교 어디 나왔어? 응? 학력을 물어. 이승만 대통령은 학력이 어떻게 돼요? 조지 워싱턴 학사,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대학까지 나왔어요. 응? 야, 뭐 이런 5년 만에 박사학위 딴 이런 천재 앞에서 이 군 장성들이 공부를 해봤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박사들은 아니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미국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요. 자기들보다 더 잘 알아. 뭐 깜빡 죽는 거죠. 그러니까. 놀랬대라는 거 아니에요. 이 군장성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를 자기들보다 더 잘하냐고. 명분을 적절히 구사해 실리를 얻어내는 외교적 수단을 도대체 어디에서 터득했는지 알 수 없다. 그는 그레이트맨이었다. 위대한 사람이었다. 벤플리트 장군. 한국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학자, 정치가, 위대한 한국의 애국자, 강력한 지도자, 강철 같은 사나이, 카리스마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자기 체중만큼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인물. 야, 전쟁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도 잘해요. 응? 글도 잘 쓰고. 자기 체중만큼의. 근데 저는 이거보다 저는 더 강조하고 싶어요. 자기 체중 이상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 산 정도의 저는 비견할 만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벤플리트 장군의 애도사.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와이에서 소천하시고 나서 이게 장례식 장면입니다. 다 충성하면서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뭐다? 또 하나의 이승만이다. 그래서 이게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이 또 있어야 된다. 제2, 제3회. 이승만은 북한 공산군의 침략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냈다. 우리 모두는 애국자이며 전쟁 영웅 이승만을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임스 테일러,
우리 여기 포스터 많이 지금 여러분들 다 받으셨겠지만 맥스웰 테일러의 유명한 말. 한국의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베트남에도 있었다면 베트남은 공산화되지 않았을 텐데 공산군들한테 패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최고의 이거는 뭐 극찬에 가까운 말이죠. 전쟁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정전협정 이후 남북 분단된 채 갈라서게 된 우리 특히 당시 상황에서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공산악정 속에 당분간 그대로 남아있게 된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잃어버린 이북오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라고 그랬어요. 과거와 같이 장체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의 정신을 이어서 자유통일을 부르짖었던 대통령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빼고 사실 없다고 봅니다. 자, 오늘 저는 후반부에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아마 마칠 것 같아요.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자, 이 책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영어로 된 책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19일 동안의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 기간 동안 이분이 했던 모든 연설들, 발언들이 이 책에 영문으로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영어로 다 얘기했거든요. 유창하게 다. 가롱기 당시 공보처장께서 지금거리에서 그거를 다 수집해서 1955년에 대한민국 정부 공보처에서 발행을 한 그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이 바로 이 가롱기 공보처장의 바로 노력으로 출간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책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냥 중고서점에 한켠에 그냥 거의 잠들어 있었는데 1990년 중반에 이분이 누굴까요? 이영표 선생님께서 워싱턴에 중고서점을 한번 가다가 구석진 곳에서 아까 그 책을 발견하면서 그날 밤에 집에 가서 하루 밤새도록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을 번역을 해서 낸 게 이승만 대통령 방미일기예요. 읽어보신 분? 없으시구나. 여기 보시면 서문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요, 정확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그 많은 책자나 자료집 중에서 이 책이야말로 그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최상의 교재다. 최상의.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명품문고에 가면 한 번 지금 쭉 꽂혀 있어요. 다행히 그래도. 품절은 아닙니다. 근데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혁규 선생님이 정말 큰일 냈어요. 자,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한 3시간을 해야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좀 짧은 시간 안에 엑기스만 뽑아서 한번 이 내용에서 이 19일 동안에 54년 미국 방문의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들을 쫙 정리하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가 딱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독립정신과 함께 그리고 한국교회 핍박 그 다음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책이 이승만 대통령의 방미일기. 이 책 꼭 여러분들 사서 읽으셔야 돼요. 이거 공부해야 돼요. 지금은 제주4.3 그 스타디하죠? 네. 그 나중에 그 다 읽으시고 이 책은 한번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읽었고 그거 다 정리했고 PPT도 다 만들었어요.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할게요. 자, 19일 동안에 있었습니다. 했던 말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아이젠허 대통령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미국의 상하 의원들 앞에서 연설하는 이 내용이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1954년 7월 28일이에요. 이 연설문을 다 누가 써줬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겠지만 누가 써준 게 아니라
대통령 본인 자신이 다 직접 쓴 거예요. 미국과 그 우방들이 소련의 공장들에 대해서 지금 폭탄을 투하해야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도살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세된 소처럼 그저 서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세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몇 년 이내로 소련은 미국을 정복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동을 개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극동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분의 그 40분 정도 되나요? 그 연설의 그 방점은 중국을 봉쇄해서 중국 공산당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중국 공산당 정권을 무너뜨리면 북한 정권 무너지는 그거는 시바 문제다. 이분의 그 세계 공산화 붕괴 전략의 핵심은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거. 그거를 위해서 당신네들이 일어나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돈키호테 같은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미국은 꿈도 안 꾸는데.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뒤에 보니까. 33번의 박수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걸 실컷 하고 미국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미국 사람들이 나중에 뭐 악평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위대한 지도자예요. 진실을 말했잖아요. 그래도 여기에 이 연설문을 보게 되면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영상이 다 없어요. 한 7분짜리밖에 안 남았어요. 어쨌든 영어 코즈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이날로부터 해서 19일 내내 미국 방문이 끝날 때까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코즈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 하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코즈라는 말이 뭘까요? 대의명분, 정당한 이유, 목적, 행동이에요. 사전적인 뜻이. 그럼 이걸 왜 썼을까? 이게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코즈라는 말을 쓸 때는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뭐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데들리 바이러스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영어로. 데들리 바이러스. 세계 역사에 이 공산주의를 데들리 바이러스라고 악평을 한 유일한 지도자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라고 여기고 퇴치를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봐야 되죠? 데들리 바이러스라고 봐야 됩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생각하고 지구상에서 씨를 말려버리고 완전 퇴치를 위한 완전 붕괴를 위한 거룩한 투쟁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김정은 독재 우상체제의 수괴인 김정은의 줄을 서서 그렇게 도와주고 야하고 막 퍼주는 문재인 정권 똑같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멸망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오래 못 갈 것입니다. 둘 다 이마에 죽을 사자가 다 써 있더라고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교육의 역할, 학교 갔으니까 이런 얘기 했어요. 이게 참 새겨들어야 돼요. 교육 관계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알아야 돼요. 교육의 역할은 공산주의가 지성에 반하는 것임을 연구하고 폭로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의 역할은 사상의 자유가 귀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이 언제나 이러한 귀중한 가치를 파괴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얼마나 참 심각자입니까? 응? 민노총, 정교조, 종북 좌파 세력들, 추사파 세력들을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립일 수 없으며 한적한 강의실에 앉아서 자유세계가 파멸의 비극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싸우는 모든 자유인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무관심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매우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죠. 기독교인이니까. 미국 워싱턴 일제시대 때 늘 여기서 예배를 또 많이 드렸고 독립투쟁을 했었던 중요한 장소입니다. 파운드리 감리교회예요. 여기서 연설하는 장면이에요. 두 분이 아주 가까운 절친입니다. 한국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만약 우리가 100만 공산군을 북한에서 몰아내려고 한다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공할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이 순식간에 인류의 문명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수소폭탄보다도 더 위력적인
그 무엇이 있다고 말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또 이분이 가장 참 흐뭇하게 생각했던 바로 모임이 외국전 참전 용사회, 바로 이 모임에 연설을 했어요. 이 나라의 어떤 국민들과 또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무엇을 양보해서라도 어떻게든 전쟁을 피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사람들은 전쟁보다도 더 나쁜 것은 없다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을 구슬려서 결국에는 우리가 평화적으로 공존의 장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러한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내게 그러한 운명은 죽음보다 나쁜 것이며 전쟁보다 나쁜 것이며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쁜 것입니다. 그러한 평화는 인간의 멸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죠. 위장 평화입니다. 그래서 나는 철저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네. 박수! 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직 힘으로 공산주의자들의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공산주의자들과 투쟁할 것을 호소합니다. 만약 누구든 평화회담이나 휴전으로 한반도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는 자, 4.27 판문점선언, 9.19 군사협정 등등에 의해서 마치 평화가 올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자에게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말해두고자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지 54년이 된 지금도 5천만 국민들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8월 2일에 저녁에 한미재단 만찬에 여기서 뭐라 그래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겨냥하여 소련에 대한 미국의 선제 타격을 요청하는 연설을 합니다. 세게 얘기합니다. 뭐 주저하고 망설임도 없고 아주 단호합니다. 소련에 대해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했고 또 중국을 공세해서 씨를 말려서 완전히 경제를 폭망시켜서 중국을 붕괴시켜야 됩니다. 이 얘기를 미국 사람도 듣지도 않는데. 자,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자, 이 유엔에 가서 했던 기자들과의 만남. 이분 참 보세요. 얼마나 반공투사입니까?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정의를 지켜야 하며 대동단결의 깡패 국가들, 갱스터 네이션. 중국의 시진핑, 중국 저 공산당 정부 아닙니까? 북한의 김정은 저 괴뢰 정부, 깡패 국가들, 갱스터 네이션입니다. 그들을 응징해야 된다. 응징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다 같이 시작. 나는 공산주의가 시대의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전염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공산주의와의 공존을 실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은 공산주의자이고 반은 민주주의자는 없습니다. 동시에 반은 공산주의 나라고 반은 민주주의 나라도 없습니다. 야, 우리 명심합시다. 야, 이제 거의 끝납니다. 우리 이박스쿨이잖아요, 그죠? 이승만 대통령, 참 걸출한 이 지도자, 이 박정희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두 개의 한국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또 아무리 통일이 났더라도 공산주의식 통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 시작. 혹자는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자유의 방파제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런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어째 우리가 파도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란 말인가.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우리야말로 자유의 파도다. 이 자유의 파도는 멀지 않아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전날이 제 생일에 66년 2월 15일. 와, 놀랐네. 자유의 방파제라는 이것도 사실 극찬인데 아니다. 우리 맨날 그냥 수세에 몰려서 수동적으로 공산주의 물결을 방어하는 무슨 방파제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전 세계를 자유케 하는 자유의 파도가 되는 나라다.
자유의 판도는 멀지 않아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런 훌륭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이 훌륭한 어른들을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공투쟁과 자유수호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저는 뼛속 깊이 저는 반공주의자입니다. 저는 반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멸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반공을 뛰어넘은 멸공이 아니 멸공. 또 얼마나 그게 자랑스러운 겁니까? 그러한 여러분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이러한 분들의 희생과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위대한 대한국이 오늘 이렇게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우리 이것을 모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깨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이 시간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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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멸공. 자유 대한민국 하면 만세예요. 자유 대한민국 만세!